반갑습니다. 이번 주말 딥시크로 인해서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고 테슬라 역시 오늘 테크주 하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17%에 가까운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딥시크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딥시크가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비판적으로 볼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AI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딥시크 사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의 성능과 비용, 그리고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했다는 점. 각각의 측면 하나하나가 아주 흥미로운데 여기에 정치와 딥시크의 모회사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글이 딥시크의 모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딥시크의 모회사는 환방양하입니다. 환방양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운영되어 온 퀀트 회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수학 배경을 가진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들은 우연히 트레이딩과 마이닝 목적으로 많은 GPU를 보유하게 되었고 딥시크는 이러한 GPU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들의 부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배경 자체도 아주 흥미롭죠. 딥시크의 설립 배경을 보게 되면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퀀트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퀀트 회사에서 벌써 GPU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AI 모델도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딥시크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겠죠. 다만 딥시크의 성능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모델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 혹은 이 모델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이 페이퍼가 딥시크가 아카이브에 공유한 페이퍼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딥시크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눈에 띕니다. 일단 코드와 관련해서 다른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에임과 매스 모두 다 수학적인 능력을 계산하는 건데 역시 다른 모델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다양한 테스트들을 볼 때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들과 비교해 봐도 더 뛰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을 다 보여주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뜬금없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AI 모델이 미국에 있는 주요 테크 기업들 모델보다 더 낫다. 미국에 있는 주요 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 사실 별거 아닌 거였는데 엄청난 것처럼 떠들어댔던 거 아니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50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했던 게 다 헛짓거리였던 거 아니냐. 딥시크에서 볼 수 있듯이 GPU 얼마 없더라도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모델과 비슷한 혹은 분야에 따라서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인프라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서 고개를 든 것이고 테크주의 폭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주장과 관련된 흐름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청난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GPU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일론 머스크의 XAI 등 엄청난 양의 GPU를 활용해 왔고 AI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4만 달러 GPU 수천 대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게 그 다음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이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번 트레이닝 하는데 다 합쳐서 500만 불 들었어 라고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I, 엔트로픽 등은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데 우리는 500만 달러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쌓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AI 매개 변수라고 할 때 이 매개 변수 하나하나가 특정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 숫자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 그리고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아주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AI입니다. 전통적으로는 32자리 소수점을 썼는데 딥시크에서는 8자리만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동 소수점을 32비트에서 8비트로 줄였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동 소수점을 줄이는 트렌드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전부 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도 매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딥시크 같은 경우 전체 매개 변수는 6,710억 개입니다. 그런데 AI 모델을 가동시킬 때마다 이 6,7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모두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 전문가가 한 번에 한 번씩만 활성화됩니다. 전체 모델은 6,71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질문에 대답할 때는 370억 개의 매개 변수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을 돌릴 때의 비용 역시 아주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런 전문가 시스템 역시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도 분명 활용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딥시크를 통해서 API를 활용할 때 그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100만 개의 토큰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가격은 다른 AI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합니다. 이 토큰을 생성하는 속도, 그러니까 답변을 만드는 속도는 거기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럼 결국 답변의 퀄리티가 중요한 건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딥시크가 보여주고 있는 벤치마크에서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벌써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1억 달러 들여서 트레이닝이 필요했는데 딥시크에서는 500만 달러에 해냈다. 다른 곳에서는 10만 대 이상의 GPU가 필요했는데 딥시크에서는 2,000대 수준으로 해냈다. API 비용은 95% 저렴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딥시크 같은 경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누구라도 다운받고 본인 컴퓨터에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돌릴 수 있는 모델 사이즈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거 같은 경우 로컬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웬만한 장비로는 불가능하였고 여러 장비를 연결하는 형태로만 가능을 하였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 소비자 수준에서도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로컬로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오픈 AI와 비교하면은 말도 되지 않는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소스를 공개 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본인 모델의 구조나 파라미터 개수까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딥시크 같은 경우 원래 AI 회사가 아니라 수학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이고 팀 자체도 200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AI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크게 올라가고 AI 관련 비용도 내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딥시크의 비용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일단 트레이닝 단계에서조차 어느 부분의 토큰이 활성화할지를 예측해서 전체 모델 자체를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는 부분만 트레이닝을 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 자체를 95% 줄인 상태로 트레이닝했다라고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압축 방법을 활용해서 추론 비용과 트레이닝 비용을 모두 다 아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딥시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딥시크에서 말을 하는 성능과 비용 그리고 오픈소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성능과 비용, 오픈소스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딥시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중간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API를 활용하는 비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더 적다. API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실제로 추론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공개한 이 오픈소스를 고성능 컴퓨터에서도 로컬로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딥시크가 강점을 보이는 게 코딩이라고 벤치마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서 테스트를 거쳐봤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나타내는 행성들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라는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여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 그록2를 통해서 나온 답변과 그 결과물입니다. 그록2 같은 경우 한 번 질문을 하였고 바로 돌아가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안타깝지만 그 결과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 AI의 O1 역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AI는 Perplexity 플랫폼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 자체를 오픈 AI의 O1으로 활용을 하여서 답변을 구했고 또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뭔가 돌아가기는 합니다. 지금 배율이 좀 안 맞아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또 뭐 엉망이네. 오픈 AI 추론 모델도 질문 한 번으로 나오는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에러 메시지가 벌써 떴네요. 이것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딥시크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는데 기본 모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우리 태양계를 시각화시켜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시도만에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나온 코드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간단하지만 공전 궤도와 공전 속도 정도는 맞췄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모습과 태양계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꾼 이 사이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공전 자체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재현하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롬프트 안에는 자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크기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을 놓고 나면은 다른 행성들은 모두 다 엄청나게 작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감안을 해서 태양을 크기를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딥시크 추론 버전이 있죠. 이번에는 추론 버전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다음에 나온 마지막 코드, 이 코드 같은 경우도 따로 수정 없이 한 번만에 답변이 나온 걸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각 행성별 크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시각화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사이즈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이 공전 궤도를 잘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전 속도도 조금 독특한 형태로 표현을 한 게 딥식 추론 모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테스트였는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딥시크 추론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바로 500만 달러의 모델을 트레이닝했다. 혹은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재미로 해보니까 이런 모델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기도 합니다. 딥시크에서 주장하는 걸 액면가 그대로 믿는가 그냥 취미로 AI를 만들어 보고 500만 달러만 써서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최고의 모델이 나왔다. 이걸 그대로 믿느냐 라는 말에 일론 머스크는 LMAO 라고 답변합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엉덩이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웃는다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딥시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더불어서 스케일 AI CEO인 알렉산드로 왕의 인터뷰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구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H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최고 성능의 엔비디아 칩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딥시크가 약 5만 개의 H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칩 통제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 통제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이게 앞서 살펴봤던 이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최고 성능의 엔비디아 GPU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능의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바로 한방량화라는 곳이 퀀트 회사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투자 금액도 축소하고 여기에 사용된 인력과 혹은 개발 과정과 관련해서 조금의 트위스트만 주게 된다면 미국 AI 산업 전체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하드웨어 필요 없다. 라는 내러티브를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던지는 순간 시장 자체에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주 자명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폭탄을 들고 있었던 게 하필 한방량화라는 딥시크 모회사 퀀트 회사였다.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폭탄을 들고 있고 선제적으로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인 역학과 모회사가 퀀트 회사라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성취한 성능 향상과 비용 감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미래 AI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AI 산업이 타격을 입을까? 아니죠.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딥시크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러티브는 AI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로 더 뛰어난 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딥시크가 증명을 했다면, 더 큰 인프라로는 얼마나 더 큰 혹은 얼마나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 가속화가 붙는다. AI 산업의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AI 산업에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회사들 혹은 그 인프라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 딥시크가 주장하는 내용이 중간 과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AI 지능이 더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그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굳이 배울 점을 찾아보자면, 인프라도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재와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이죠.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재착륙을 통해서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테슬라의 현실 세계 AI는 디지털 AI와 더 빠르게 격차를 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